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국민들도 너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워낙 가담한 사람도 많고 가담이 의심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수본에 계엄 방첩사에서 국수본에게 요청했던 100명의 요청과 10명의 요청을 나눠서 10명의 요청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일 수사기획계장님 나오십시오. 국수본 소속인 이현일 계장님. 예, 11시 32분 방첩사에서 최초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100명과 차량 20대에 관한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분 후에 다시 10명 파견해달라 또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연락받은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연락이 왔나요? 어떤 내용으로?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근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5명의 명단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형사 파견을 요청받았는데 체포조라는 표현을 했습니까? 형사 파견이라고는 안 했고요. 국수본에서 인력을 5명 달라고 했고요. 예, 형사를 보낸 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체포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현장에 그때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을 통행하고 할 때 그 인소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형사를 파견해가지고 길 안내를 해달라고 하는 게 경찰 경력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 역시 지금 체포에 가담하기 위해서 체포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저희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저희 형사들은 당시에 그 명단을 준 형사들은 그 수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길 안내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활동을 한 것이지 뭐 체포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국수본부장님. 예. 워낙 엄중한 상황입니다. 경찰 자체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국수본부장님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스스로 짚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범인은 경찰 더 세심하게 들어갔다 보면 국수본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수본 내에서도 방금 수사기획계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국수본부장님을 조사했고 참고인 조사를 했고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핸드폰을 압수해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수본 내에서도 잘라내야 될 부분을 잘라내야 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전후부터 현재 이 시간까지 저는 대통령실이나 군 관계자나 경찰청장으로부터 어떠한 계엄 관련해서는 연락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엄 발효 직후 11시 15분에 한 차례 경찰청장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가겠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알겠다는 답변입니다. 이 내용은 곧바로 저희 수사기획과장한테 문자와 그 다음에 통화로서 공유하고 이게 유일한 소통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저희 실무자들한테 확인한 것은 방첩사 실무자들로부터 어떠한 특정인을 체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저는 현재까지 확인을 했고요. 경찰청장으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싶을 겁니다. 지금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던 우리 국수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이 특히 경찰이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인사혁신처장님,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지난 국정감사 때 인재개발원장에 대해서 지적한 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인재개발원장이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그리고 여러 가지 강사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
하냐고 했더니 문제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김채환 공무원 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에 있던 썸네일들을 가져왔습니다. 다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음 PPT. 무슨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자유의 말살이다. 독재로 가겠다는 선언의 다름이지 않냐. 뭐 이 말이야.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면 이라고 하면서 계속 부정선거에 대한 군불대기를 해왔어요.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에 주최했을 가능성을 의심받았던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첫째, 무려 139건이라는 대한민국 선거사상 초유의 선거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던 21대 4.15 총선의 피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는 사실, 득표율이 됐습니다. 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계엄 이후에 12월 10일 윤석열 씨가 대국민 담화에서 극우 유튜버나 할 것 같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대통령은 그들의 주장을, 이런 김채환 원장 같은 사람의 주장을 사실로 믿고 있었던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역시 2024년부터 극우 유튜버 출신인 김채환 원장이 임명돼서 재직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님. 이런 사람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장으로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의원님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답변 드린 거는 문구에서 나왔듯이 국정 차려가는 교육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 차원에서 문제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 걸로 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의원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유념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님, 예. 지금 당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에서 해임 건의하십시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선제 조치, 아니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기관장으로서 공무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진에 올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라가 이거에 일꼴인 겁니다.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네. 인재개발원장 지금 관리가 되는 사람입니까? 계속적으로 좀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간에 시민이라든가 국민들을 관리할 때, 진영을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같은 국가기관, 헌법기관, 소위 말해 선관위의 업무를 가지고 저렇게 정도까지 유언비어와 괴담을 날포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인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민의 일반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원장 정확히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업무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만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국회 우리 위원회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